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함께 볼 수시 전형은 서울여대, 동덕여대, 덕성여대입니다. 참고로 추후 변경되는 내용이 있을 수 있으니 각 학교 입학처 홈페이지를 통해 변경된 내용이나 자기소개서 양식 같은 것들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서울여대부터 수시 전형을 살펴보도록 할까요? 첫 번째로 주요 변경사항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변경사항에는 바로민재 전형이 바로민재 서류 전형으로 플러스 인재 전형이 바로민재 면접 전형으로 변경되었고요. 2022학년도에서 1단계 4배수로 뽑고 성적 60%, 면접 40%, 논술 70%, 학생부 교과 30%였던 게 2023학년도에는 서류평가 100%로 5배수로 뽑고 1단계 성적 50%, 1단계 성적 50%, 면접 50%, 그리고 논술 80%, 학생부 교과 20%로 변경되었습니다. 자, 나머지 전형대로 보면은 자기소개서가 폐지된 전형들이 있다는 거 보고 넘어가면 되고요. 여러분들이 중요하게 봐야 되는 건 일부 전형의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이 완화되었다는 점과 전형 자료가 변경되었다는 점 정도겠죠. 자, 그 다음으로 모집 단위 및 모집 인원을 보자면 여러분들이 원하는 과에 맞춰서 인원 한번 살펴보면 되고요. 우리 서울여대 수시 중에서도 특히 학생부 교과, 교과 우수자 전형과 학생부 종합, 바로민재 면접과 SW 융합인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학생부 교과, 교과 우수자 전형으로 갈까요? 모집 인원은 181명이고요. 지원 자격 한번 보시면 되고 전형 방법을 보자면 학생부 교과 성적이 100%로 들어갑니다. 또한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이 있습니다. 등급 기준은 국영수탐 4개 영역 중 2개 영역 합이 7등급 이내여야 합니다. 교과 성적 산출 방법은 졸업 예정자는 1학년 1학기부터 3학년 1학기까지 5개 학기가 들어가게 되고요. 반영 교과는 국영수 4과, 한국사는 사회교과로 포함하지 않고요. 반영 방법은 각 교과별 상위 3과목씩 총 12과목 성적을 반영하게 됩니다. 제출 서류는 고등학교 학교생활 기록부고요. 그 다음 바로민재 면접 전형, 학생부 종합 전형으로 가자면 모집 인원은 169명으로 지원 자격 한번 읽고 넘어가시면 되고요. 인재상이 있습니다. 충실한 학교 생활을 통하여 관심 분야에 대한 탐색과 기초 학업 역량을 균형 있게 발전시킨 바른 인재를 원하고요. 전형 방법 및 전형 요소를 보자면 1단계에서는 5배수로 서류평가 100%가 들어갑니다. 2단계에서는 서류 50과 면접 50%가 들어가고 가장 중요한 수능 최저학력 기준은 없습니다. 서류 및 면접 평가 방법을 보자면 서류평가에서는 전공 적합성이 35%로 가장 높은 비율로 들어가게 되고요. 학업 역량이 25%, 인성과 발전 가능성이 20%씩 들어가게 됩니다. 면접 평가에서는 전공 적합성이 40%, 가장 높은 비율로 들어가게 되고요. 발전 가능성이 35%, 인성 및 의사소통 능력이 25%로 들어가게 됩니다. 자, 전공 적합성이란 무엇이냐? 전공에 대한 관심과 이해, 전공 관련 교과목 이수 및 성취도, 전공 관련 기초소양 및 활동을 얘기하고요. 발전 가능성이란 자기주도성, 경험의 다양성, 리더십, 창의적 문제 해결력이 들어갑니다. 인성 및 의사소통 능력은 협업 능력, 나눔과 배려, 상대방의 의도 이해에 논리적인 의사 전달이 해당하게 됩니다. 제출 서류 한번 보고 넘어가면 되고요. 마지막으로 SW 융합인재 전형을 보자면 모집 인원은 29명밖에 안 돼요. 지원 자격 한번 보시면 되고 인재상은 소프트웨어를 활용하여 다양한 산업 분야와의 융합을 이끌어낼 수 있는 인재를 원합니다. 전형 방법 및 전형 요소를 보자면 1단계에서는 서류평가가 100%로 5배수로 뽑게 되고요. 2단계에서는 서류평가 50, 면접평가 50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은 없습니다. 서류 및 면접 평가 방법을 보자면 서류평가는 앞선 전형과 비슷하게 전공 적합성이 35%로 가장 높은 비율로 들어가게 되고 학업 역량이 25%, 인성과 발전 가능성이 각각 20%씩 들어가게 됩니다. 면접 평가 같은 경우에는 전공 적합성이 40%, 발전 가능성 35%, 인성 및 의사소통 능력이 25%로 들어가게 됩니다. 전공 적합성이란 전공에 대한 관심과 이해, 전공 관련 교과목 이수 및 성취도, ICT 관련 기초 소양 및 활동이 들어가게 되고요.
발전 가능성은 자기 주도성, 경험의 다양성, 리더십, 창의 융합적 사고력, 개방적 사고가 들어가게 됩니다. 인성 및 의사소통 능력은 협업 능력, 나눔과 배려, 상대방의 의도 이해, 논리적인 의사 전달이 속하게 되고 제출 서류는 한번 읽어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2022학년도 수시 경쟁률은 어땠을까요? 우리 학생부 교과 우수자 전형에서는 수학과가 7.5대 1로 가장 낮은 경쟁률을 기록했고 데이터 사이언스 학과가 27.25대 1로 가장 높은 경쟁률을 기록했습니다. 실제 경쟁률과 2021학년도 수시 경쟁률도 있으니 한번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학생부 종합 바로민재 전형에서는 정보보호학과가 4.4대 1로 가장 낮은 언론영상학부가 24.87대 1로 가장 높은 경쟁률을 기록했습니다. 학생부 종합 SW 융합인재에서는 정보보호학과가 4.5대 1로 소프트웨어 융합학과가 7.11대 1로 각각 가장 낮고 높은 경쟁률을 기록했습니다. 그렇다면 서울여대 입학 등급을 보도록 할까요? 교과 우수자 학생부 교과 전형에서는 인문계열이 1.3에서 4.2로, 자연계열은 1.9에서 3.9로 입학 등급이 나타났고요. 학생부 종합 바로민재 면접에서는 인문계열이 2.3에서 7로, 자연계열이 2.6에서 4.5로 입학 등급이 나타났습니다. 학생부 종합 SW 융합 인재 전형에서는 자연계열이 2.4에서 5.8로 입학 등급이 나타났습니다.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더 자세한 내용은 각 학교 입학처에서 확인이 가능하고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이 완화된 전형이 존재하고 전형 서류에서 자기소개서가 제외된 전형이 많기에 전형을 잘 선택한다면 내신이 좋지 않아도 충분히 도전해 볼 만한 전형들이 있었던 것 같죠? 자, 합격자 수기는 여러분들 한번 읽어보면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두 개의 합격자 수기가 공통적으로 얘기하는 게 마지막까지 포기하지 않는 것과 한 분야를 정해서 비교과를 채우는 것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으므로 여러분들도 한 분야를 정해서 비교과를 채우는 것에 초점을 맞추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 다음으로는 동덕여대 수시 전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변경 사항부터 보자면 특정 전형에서 특정 학과를 미모집하고요. 전형별 지원 자격 및 전형 요소 및 지원 자격이 변경되었습니다. 고른 기회 전형, 실기 우수자 전형, 특기자 전형, 특성화고 등 고졸 재직자 전형이 변경된 거기 때문에 이거는 표 한번 읽어보면 되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그 다음으로 모집 단위 및 모집 인원 또한 여러분들 원하는 과에 맞춰서 몇 명 뽑는지 확인해 보면 되고요. 우리 동덕여대 수시는 특히 학생부 종합, 동덕창의 리더 전형과 학생부 교과 우수자 전형과 실기 우수자 전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동덕창의 리더 전형, 학생부 종합 전형이죠. 모집 인원은 177명이고요. 지원 자격 넘어갈게요. 전형 요소 및 반영 비율을 보자면 1단계는 서류평가 100% 들어갑니다. 2단계에서는 1단계 성적의 50%와 면접 50%가 들어가게 됩니다. 자, 하지만 큐레이터 전공과 미디어 디자인 전공은 조금 다른데요. 1단계는 서류평가 100%로 동일하지만 2단계에서 1단계 성적 40%와 면접 60%가 들어간다는 점 여러분들이 알아두면 좋겠죠? 여러분들이 어느 과를 원하는가에 따라서 면접의 퍼센트가 달라지니까 여러분들께서 좀 더 꼼꼼하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은 없고요. 평가 방법을 보자면 서류평가 같은 경우에는 전공 적합성, 학업 역량, 발전 가능성, 인성을 가지고 평가하게 됩니다. 각각의 평가 요소는 옆에 자세하게 써 있으니 한번 보면 될 것 같고요. 면접평가 또한 전공 적합성, 발전 가능성, 사회적 공감력, 인성으로 평가가 되게 됩니다. 제출 서류는 넘어가도록 할게요. 두 번째로 학생부 교과 우수자 전형을 보자면 모집 인원이 464명입니다. 지원 자격 넘어가고 전형 요소 및 반영 비율을 보자면 학생부 교과가 100%로 들어가게 됩니다. 학생부 교과 우수자 전형은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이 있는데 2023학년도 수학 능력 시험 4개 영역, 국영, 수, 사탐 또는 과탐 중에서 2개 영역의 합이 7등급 이내, 국어, 수학, 사탐, 과탐 선택 과목은 무관하고요. 단 영어 영역 포함 시 2개 영역의 합 6등급 이내입니다. 자, 약학과의 경우는 2023학년도 수학 능력 시험 3개 영역, 국수, 탐구 중에서 2개 영역의 합이 4등급 이내여야 하고요.
국어는 선택 과목이 무관 하나, 수학의 경우 미적분과 기하 중 택 하나를 해야 합니다. 탐구는 과학 중 택 2개를 해야 합니다. 자, 직업탐구 및 제2 외국어 한문은 제외됩니다. 제출서류 한번 읽어보시면 되고요. 마지막으로 실기 우수자 전형으로 넘어가 볼까요? 모집 인원은 302명으로 지원 자격 넘어가고 전형 요소를 보자면 우리 실기 우수자이기 때문에 전공이 좀 나뉘어 있는데 일단 체육학 전공 같은 경우에는 실기 60%에 학생부 교과 40%가 들어가게 됩니다. 전형 요소별 실질 반영 비율은 실기 71.4%대 학생부 교과 28.6%가 되고요. 우리 예술대학, 회화 전공, 디지털 공예 전공, 피아노 전공, 관현악 전공, 성악 전공은 실기 70에 학생부 교과 30%지만 실질 반영 비율을 보자면 실기 79.5%대 학생부 교과 20.5%가 들어가게 됩니다. 자, 디자인대학과 공연예술대학을 보자면 실기 80대 학생부 교과 20이지만 실질 반영 비율을 보면 실기 87%대 학생부 교과 13%가 들어가게 됩니다. 실용음악 전공 보컬을 보자면 실기 80에 학생부 교과 20%가 들어가는데요. 실질 반영 비율은 실기 87%대 학생부 교과 13%가 들어가게 됩니다. 또한 실용음악 전공은 2단계가 있는데 실기 100%가 들어가게 됩니다.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은 없습니다. 제출 서류 넘어가도록 하고 우리 실기고사 내용 같은 경우에는 체육학, 회화, 디지털 공예, 피아노, 관현악, 성악, 패션 디자인, 방송연예, 실용음악, 무용, 모델 전공에 넣을 친구들이 좀 꼼꼼하게 읽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렇다면 2022학년도 수시 경쟁률 어떠했는지 살펴보도록 할까요? 우리 학생부 종합 동덕 창의 리더 인문자형 계열 전형에서는 정보통계학과가 5.11대 1로 가장 낮은 경쟁률을 기록했습니다. 사회복지학과가 14.29대 1로 가장 높은 경쟁률을 기록했고요. 학생부 교과 우수자 전형에서는 응용화학 전공이 4.53대 1로, 약학과가 19.79대 1로 각각 가장 낮고 높은 경쟁률을 기록했습니다. 그렇다면 동덕여대 입학 등급은 어땠을까요? 우리 학생부 교과 우수자 전형에서는 인문계열이 2.45대 3.47로, 자연계열이 2.79대 3.18 값으로 나타났습니다. 동덕여대 입학 등급은 어땠을까요? 우리 2021학년도 학생부 교과 전형에서는 인문계열이 2.45에서 3.47로, 자연계열이 2.79에서 3.18로 나타났으나 2022학년도 학생부 교과 우수자 전형에서는 인문계열 2.8에서 3.4로, 자연계열은 2.4에서 3.5로 나타났습니다. 다른 학교들에 비해 수시 전형이 많진 않으나 다양한 경험이 본인에게 어떤 영향을 미쳤고 해당 학과를 위해 어떤 노력을 했는지를 나름 상세히 적을 수 있는 자기소개서가 전형 서류에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도전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자, 합격자 수기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한번 읽어보고 넘어가면 되고요. 우리 마지막으로 덕성여대 수시 전형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요 변경사항부터 볼까요? 주요 변경사항은 학제 개편 사항이 나타나고요. 기존의 컴퓨터 공학 전공, IT 미디어 공학 전공, 사이버 보안 전공, 소프트웨어 전공이 2023학년도부터는 디지털 소프트웨어 공학부로 합쳐지게 됩니다. 모집 인원이 조정되었고요. 전형 요소 및 반영 비율에 변경이 생겼다는 거, 그리고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이 변경되었는데 이것은 약학대에 관련된 거기 때문에 약학대에 넣을 친구들만 좀 꼼꼼하게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학생부 반영에서 고른기회와 국가보훈 대상자 등의 교과 성적 반영 방법이 변경되었다는 등이 있습니다. 자, 모집 단위 및 모집 인원은 여러분들 원하는 과에 맞춰서 한번 보고 넘어가면 되고요. 우리 덕성여대 수시는 특히 학생부 종합, 덕성인재 1, 2와 논술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학생부 종합, 덕성인재 전형 서류형을 먼저 볼까요? 모집 인원은 113명으로 지원 자격은 넘어가도록 할게요. 우리 전형 방법 같은 경우에는 서류 평가가 100% 들어갑니다.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은 없고요. 덕성인재 전형 2 면접형을 보자면 모집 인원 122명으로
전형 방법은 1단계 4배수로 서류평가 100%로 선발이 되고 2단계는 서류평가 60%와 면접평가 40%로 선발이 되게 됩니다.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은 없습니다. 세 번째로 논술 전형 가자면 모집 인원은 105명으로 전형 방법은 논술고사 100%입니다. 우리 논술과 교과가 함께 들어가던 학교들이 많았는데 논술고사 100%라는 건 글 잘 쓰는 친구들한테는 좀 이득이 되는 전형이겠죠. 하지만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이 있는데 국영수, 탐구 중 2개 영역 등급 합이 7 이내여야 합니다. 우리 탐구 같은 경우에는 상위 한 과목만 들어간다는 점 여러분들이 알아두고 가면 되겠죠. 논술고사의 고사 형태는 제시된 지문을 읽고 문제가 요구하는 구체적인 답안을 작성하는 거고요. 출제 구분을 하자면 글로벌 융합대학은 인문사회 계열로, 과학기술대학은 자연계열, 수리논술 전형으로 이뤄지게 됩니다. 고사 시간은 90분이고 출제 범위는 교과서에 나온 주제문이나 주제를 최대한 활용하여 고등학교 교과과정 내에서 출제가 되고요. 수리논술의 경우는 기하가 제외됩니다. 문항수 및 답안 글자 수는 여러분들이 한번 읽고 넘어가면 됩니다. 유의사항 또한 읽고 넘어가되 입학 홈페이지에서 논술고사 안내 공지사항을 꼭 확인해달라는 유의사항이 있으니 여러분들이 논술 전형에 원서를 넣을 거라면 꼭 입학처에 다시 한번 들어가서 공지사항을 확인을 해야 되는 거겠죠. 제출 서류 넘어가도록 하고 우리 전형 유형 및 평가 방법을 보자면 앞에서 봤던 거지만 적성인재 전형은 서류평가 100%로 적성인재 전형 2는 서류평가 100%로 1단계가 선발되고 2단계는 서류평가 60%와 면접평가 40%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평가 활용 자료는 학교생활기록부와 자기소개서가 들어가고요. 자기소개서는 특히 한국대학교육협회의 공통양식 2개 문항이 활용됩니다. 서류평가 주요 사항 같은 경우에는 적성인재 1과 적성인재 2 둘 다 발전 역량, 학업 역량, 적성 역량 3가지 가지고 평가를 받게 되는데요. 우리 발전 역량에는 특히 자기 주도성과 자기 성장 노력이 있습니다. 자기 주도성은 적성인재 1에서는 30점, 적성인재 2에서는 20점. 자기 성장 노력은 적성인재 1에서는 10점, 적성인재 2에서는 20점이 들어갑니다. 꿈을 이루기 위해 현재의 상황이나 수준보다 질적으로 더 높은 단계로 향상된 가능성을 의미하고요. 학업 역량 같은 경우에는 기초 학습 역량이 적성인재 1에서는 15점, 적성인재 2에서도 15점으로 들어갑니다. 단 학업 성취 역량은 적성인재 1에서 25점, 적성인재 2에서 20점으로 들어가고 학업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합니다. 적성 역량은 협업 및 소통 능력이 적성인재 1에서는 10점, 적성인재 2에서는 15점으로 성실성은 적성인재 1, 2 똑같이 10점씩 들어가게 됩니다.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필요한 바람직한 사고와 행동을 의미하게 되고요. 세부 평가 항목 평가 내용은 표로 정리가 되어 있으니 여러분들이 좀 더 꼼꼼하게 보고 예시까지 확인을 해보면 될 것 같습니다. 제출 서류 기준 평가 항목이 있는데 연간 정보가 동그라미는 높은 거고 세모가 보통이라는 거 꼭 기억하세요, 여러분. 면접평가 같은 경우에는 서류 내용의 진위 여부가 배점 50점으로 가장 높은 배점을 차지합니다. 종합적 사고력은 30, 인성은 20점이 들어가게 됩니다. 면접평가 항목의 평가 내용도 구체적으로 예시와 함께 다루고 있으니 이거 한번 읽고 넘어가면 될 것 같고요. 면접평가 운영 방법 같은 경우에는 블라인드 면접으로 진행이 됩니다. 평가 방법은 제출 서류, 우리 학교생활기록부랑 자기소개서 제출한다고 했죠. 이 제출 서류를 기반으로 종합적으로 정성평가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평가 항목별 면접 질문 예시가 있어요. 이 예시 보고 면접 준비하면 좋겠죠.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이 학생부 교과와 논술에만 있으므로 내신 성적은 괜찮으나 모의고사 성적이 나오지 않는 여학생들은 도전해봐도 괜찮을 전형들이 존재했습니다. 2022학년도 수시 경쟁률을 살펴볼까요? 적성인재 1 전형에서는 유아교육과를 제외한 글로벌 융합대학이 8.18대 1로, 약학대학이 30.1로 각각 가장 낮고 높은 경쟁률을 기록했습니다. 적성인재 2 전형에서는 유아교육과를 제외한 글로벌 융합대학이 11.44대 1로, 유아교육과가 19.5대 1로 각각 가장 낮고 높은 경쟁률을 기록했고
논술 전형에서는 과학기술대학이 26점대 78대 1로, 유아교육과를 제외한 글로벌 융합대학이 56.45대 1로 각각 가장 낮고 높은 경쟁률을 기록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덕성여대 입학 등급은 어땠을까요? 우리 덕성인재 1 전형에서는 인문계열이 2.71에서 3.21로, 자연계열이 3.17 등급으로 나타났습니다. 덕성인재 2 전형에서는 인문계열이 2.78에서 3.69로, 자연계열은 3.4로 나타났습니다. 논술 전형에서는 3.67에서 4.21로, 자연계열에서는 3.78로 나타났습니다. 자, 합격자 수기는 마찬가지로 한번 읽어보면 될 것 같고요. 하지만 합격자 수기가 공통적으로 하는 얘기가 자신에게 맞는 전형을 선택했기 때문에 합격한 것 같다는 얘기를 하고 있으므로 여러분들도 자신에게 맞는 전형을 선택하는 게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수능체제 학력 기준이 완화된 전형들이 있으므로 모의고사 성적이 나오지 않아서 걱정하던 친구들에게 희망을 주는 학교들이 아니었나 싶네요. 다들 마지막까지 노력해서 원하는 학교 갈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